두 번째 마스토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똥오줌 못 가려 이해운 폭언 또라고 잡아봤습니다. 여야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만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관련 의혹과 폭로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인 시절에 보좌진에게 한 폭언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기가 막혔어.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예, 그러니까 뭐 언론 담당하는 보좌진에게 뭐 제대로 검색을 못하고 빠뜨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다르다. 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냐 이런 취지로 다그치는 모습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적절합니다. 예. 실제로 명확한 갑질의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해소하지 못한다면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난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면 중간에 낙마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감싸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 문제는 장관직을 수락하고 나서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 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근거가 될 텐데 이런 모습들만 보고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나오면 해소를 청문회에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낙마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연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낙마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근데 방금 이런 갑질 관련 음성은 사과 말고 뭐 이거를 해명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사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어떠한 역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에 있을 피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도 좀 봐야겠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결하는 것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방금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당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보나 또는 아는 게 많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을 바꾸는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더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민주당 너무 관대해요. 여기서 뭘 더 지켜봅니까? 나올 거 거의 다 나온 걸로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좀 느긋해서 그런지 김병기 의원 건도 그렇고 너무나 그 기준을 굉장히 느슨하게 잡아서 인물평을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정권을 위해서 뭐 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볼 때는 이런 분이 장관을 하는 게 저는 전혀 득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정도 나왔을 때 만약 장관이 된다. 그러면 신생 기획예산처에 계신 분들이 수장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다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일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그 수장을 믿고 엄중한 예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 전용기 의원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고언을 해야죠. 당장 지명처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는데요. 저희가 청문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한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해소하지 못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저희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 과정 중에 그리고 청문회를 가는 동안 국민들께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는 낙마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의 당의 입장은 여러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해소 과정들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통합의 인사로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더
기다림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의혹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미혼으로 일단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에 넣어서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 그래서 이른바 강남의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그 유명 아파트를 샀다.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갑질과 또 다른 갈래잖아요. 이거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봐요.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69점 받을 걸 74점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신종 용어가 나오죠. 위장 미혼, 장남을 넣어서 부양가족에 넣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적으로 우리가 그 집 문제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 정도 되시는 분이 재산도 지금 뭐 거의 뭐 200억 가까이 되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집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썼다는 게 알려졌는데 어떤 국민이 이것을 해명을 들어보자. 뭔가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겠습니까? 뭘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시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혜훈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이 의혹 관련해서 한 말인데 듣고 전용기 의원 말 들어볼게요.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전 의원님 부당한 일은 없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후보자로서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소할 기회를 주는 용으로서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좀 전에 보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보호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보수정당에서 넘어왔고 그만큼의 고초를 보수정당으로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청문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저렇게 이혜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값진 논란들을 마치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입장은 반드시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게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요. 통합을 하려면 저희 쪽에서도 긍정하는 인사여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저희 쪽에서도 기획재정부 저 기획예산처 예산처. 장관할 분이다. 비록 당은 달리하여 또는 당을 떠나서 국무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정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가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통합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2024년도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으셨거든요. 공천을 내리 5번, 그러니까 5번 내리받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번 이상씩 받았던 공직자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실력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검증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10년간 100억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 내용도 공천 심사 과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이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해당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고 검증을 했다라고 저희는 상정을 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개정 전문가를 찾다 보니 이분이 나온 것인데 예. 사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제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 하더라도 탈당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명 처리하고 비난의 성명을 냈었죠. 저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통합의 후보자로서 보수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가지고 있던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셨고 그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는 것이 마지막에 도리다라는 입장에서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겁니다. 예, 지금 30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실제로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추가적인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제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결론을 내고 이제는 출당이냐 제명이냐의 기로에 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수준이다 보니 저희는 조금 연기될 수 있다라고 조사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출당이나 제명의 부분 이전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조사나 수사가 들어오면 증거들로 해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12일 윤리심판원을 기다려보고 이후에 지도부의 결단이 남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진행한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3명의 후보가 탈당해야 된다라고 손을 든 적도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요 결과까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